우리는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조금 더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몸을 방해하는 것을 먼저 좀 줄이고 멈춰주세요. 실천은 단순합니다. 당분 좀 줄이시면 돼요. 정제 탄수화물 좀 줄이시면 됩니다. 가공식품 좀 줄이면 돼요. 대신 자연의 음식으로 조금만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몸은 바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은요. 네,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전 상원장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참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우리 몸은요,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스스로를 살리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뭔가를 막 더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치유의 힘을 알아차리고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안의 의사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오늘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시는 음식 정말 음식 맞습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 질문을 꼭 드립니다. 지금 드시는 것이 진짜 음식입니까? 아니면 음식처럼 보이는 가짜 음식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음식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한 가지 음식을 영웅처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 하나면은 다 될 것 같고, 토마토 하나면 몸이 다 좋아질 것 같고, 어떤 주스 한 잔이면은 병이 다 나을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환자분들께 이 말을 꼭 드립니다. 치유는 절대로 한 가지 음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기적일 수는 있어도 몸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우리 몸은요, 피가 맑아져야 하고 독소가 빠져나가야 하고 장이 또 살아나야 하고 혈액순환이 잘 돌아야 하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잘 가야 하고 면역이 균형을 회복해야 좋아집니다. 즉 몸은 하나로 고쳐지는 기계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 속에서 회복되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무슨 음식 하나가 최고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 식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의 회복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음식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닙니다. 음식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증을 좀 낮춰라. 면역을 좀 회복해라. 세포를 재생해라. 반대로 가짜 음식은 몸을 계속 흔듭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키우고 장을 무너뜨립니다. 즉 음식은 내 몸의 방향을 정하는 하나의 정보입니다. 진짜 음식, 가짜 음식. 차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얼마나 가공했는지, 장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가짜 음식은 많이 가공되고 장 망가뜨리고 피를 탁하게 하고 독소 만들고 염증을 키웁니다. 진짜 음식은 그 반대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몸 안의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약을 더 찾기 전에 식탁부터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빵과 잼, 점심엔 면이나 분식, 그다음에 중간중간 단 음료, 피곤하면 또 커피 한 잔, 늦은 저녁에는 또 가공식품들, 이런 식사가 반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이미 늘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변이 불편하고 손발이 또 차가워지고 염증 수치가 잘 안 떨어지는 상태로 가고 있었던 거죠. 이분이 한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딱 세 가지였습니다. 가짜 음식 좀 줄이고 진짜 음식을 좀 늘리고 식사의 균형을 다시 세운 것. 그러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배변이 달라지고 오후의 피로가 줄어들고 붓기가 빠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확신하게 됩니다.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음식은 그 신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답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도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이 음식을 먹고 몸이 조용해지는가 아니면 막 시끄러워지는가? 몸이 조용해지는 음식, 이건 진짜 음식입니다.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합니다. 또 속이 안정됩니다. 더 먹고 싶은 충동이 줄어듭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괜찮다라고 느끼는 음식, 이게 진짜 음식입니다. 반대로 몸이 시끄러워지는 음식, 이게 바로 가짜 음식입니다. 먹고 나면 막 졸립니다. 속이 더부룩합니다. 계속 막 더 먹으라고 막 그런 신호 땡깁니다. 뭔가 또 먹고 싶어지는 이런 것들, 몸이 나 지금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죠. 이건요,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으로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연에 얼마나 가까운가입니다. 자연에 가까울수록 단순하고 편안합니다. 자연에 가까운 음식은요,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생명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에서 멀어진 음식은 너무 복잡합니다. 원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세포보다는 입에 더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 실천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거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하루 한 끼라도 몸이 조용해지는 진짜 음식으로 한번 먹어보세요. 그 한 끼가 바로 시작입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신호를 다시 알아차리고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내 안의 의사들이 조금씩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건강에 좋은 음식 하나를 막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치유는 항상 하나의 좋은 슈퍼푸드가 아니라 내 안의 환경이 바뀔 때 시작됩니다. 못 놀래요.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재생하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가짜 음식은 이 의사들을 계속 바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진짜 음식은 이제 회복해도 된다, 이제 이래도 된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음식은 내 안에 의사를 깨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가짜 음식이 쌓이면 병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진짜 음식이 쌓이면 회복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 한 끼가 쌓여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 식탁은 진짜 음식이 더 많습니까? 가짜 음식이 더 많습니까? 이 질문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이 첫 번째 선택, 진짜 음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항상 우리를 살리려고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몸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일 몸을 치유하는 선택보다는 몸의 치료를 방해하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몸이 안 좋아지는가가 아니라 왜 몸이 회복할 수가 없는가. 근데 우리는 매일 왜 치료를 방해하는 선택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약도 먹고 건강식도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몸을 돕고 계신가요? 아니면 방해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들으면 잠깐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무엇을 더 먹을까만 고민하지 무엇을 더 줄여야 할까는 습관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회복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손상이 생기면 스스로 복구하고, 염증이 생기면 스스로 조절하고, 세포가 망가지면 다시 재생합니다. 이건 치료를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몸의 기본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음식이 이 시스템을 계속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잘못된 음식은 몸을 망치는 게 아니라 회복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잘못된 음식은 혈당을 막 흔듭니다. 몸을 계속 스트레스 모드로 만든다는 거죠. 이 정제된 탄수화물과 이른 설탕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이죠. 그걸 우리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인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반복적으로 분비됩니다. 그 결과 몸은 회복 모드가 아니라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실제로 호르몬과 스트레스 반응을 다루는 여러 중요한 연구에서도 반복적인 이런 혈당 변동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의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둘째는 장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즉 면역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가공식품과 각종 이런 첨가물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립니다. 문제는 면역의 대부분이 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다양한 연구에서도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염증을 만들고 면역 이상을 초래하고 만성질환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음식, 이 세 번째는 염증을 계속 만든다는 겁니다. 즉 회복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음식은 몸에 끊이지 않는 이 미세 염증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중 하나인 더 란시트 연구에서는 만성 염증이 암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의 공통적인 기반이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이겁니다. 우리 몸이 약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음식으로 몸이 스스로 고칠 시간을 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몸인데 몸의 환경이 방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약도 잘 드시고 약은 잘 드시는데 식사를 예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망가지는 쪽 그대로인 경우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반복합니다. 그런데 가짜 음식을 좀 줄이고 식사를 좀 바꾸신 분들은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피로가 줄고 수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내가 막 더해서가 아니라 방해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이 자연치유 관점인데요. 우리는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조금 더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몸을 방해하는 것을 먼저 좀 줄이고 멈춰주세요. 실천은 단순합니다. 당분 좀 줄이시면 돼요. 정제 탄수화물 좀 줄이시면 됩니다. 가공식품 좀 줄이면 돼요. 대신 자연의 음식으로 조금만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몸은 바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은요, 원래 회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이 망가졌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그 몸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치료는 막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빼는 것이다. 여러분, 몸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 과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식탁이 바뀌고 결국 몸이 바뀝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 그 의사를 살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방해하지 않는 것. 저는 오늘 또 잠들어 있는 내 안의 의사가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 안의 100명의 의사는 무엇인가요? 우리 몸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항상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은 막 약해. 병은 막 갑자기 오는 거야.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나를 살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이 올라가면 열을 조절해주고 혈압이 올라가면은 혈압의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고 독소가 들어오면 해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이 싸우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몸은 24시간 계속 쉬지 않고 나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항상성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자신의 몸을 너무 못 믿습니다. 조금만 열이 올라가도 큰일 난 거 아니야. 약으로 막 해결하려고. 조금만 피곤해도 내 몸이 망가진 거 아닐까? 스스로 몸을 계속 의심합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증상들은 몸이 망가진 신호가 아니라 몸이 고치고 있는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열이 나는 거, 뭐 염증이 생기는 거, 또 설사를 하는 거, 뭐 땀이 나는 거. 이건 대부분 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에서는 항상성을 생명 유지의 핵심 시스템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몸은요, 체온이 항상 36.5도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복시 혈당은 100 이내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으로 계속 유지하죠. 그리고 정상 pH라고 그러죠. 이번 7.35에서 7.45, 약 알칼리로 우리 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전해질 농도죠. 같은가 칼륨은 계속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매 순간에요, 자동으로 그냥 조절되고요. 예를 들어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내서 열을 좀 식혀주고, 혈당이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막 분비돼서 낮춰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혈압을 또 올려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몸은 계속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정말 생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로베상을 받은 프랑스 생리학자 크로드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항상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 몸은 무너지기보다는 균형을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생리학자 월터 캐넌이 이 호메오스타시스, 즉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면역학 분야의 최고 권위 저널 중 하나인 Nature Reviews Immunology라고 하는 그런 면역학 연구에서는요, 이 면역 시스템 역시 항상성 유지 시스템으로 바로 설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몸의 면역 반응도 적을 죽이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은 정말 놀랍도록요 회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어떤 환자분 10년 넘게 막 만성 피로로 막 고생하고 소화불량과 머리가 자주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좀 식습관을 좀 바꾸고 수면을 좀 바꾸고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몸의 리듬을 회복하니까 몇 달 사이에 몸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제가 고친 것이 아니라요 몸이 스스로 회복한 것입니다. 저는 단지 몸이 회복할 환경을 조금 도와준 것뿐입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이건 뭐 자연의학의 기본이죠. 이 항상성을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 이것을 우리는 자연의학에서는 자연치유력이라고 합니다. 몸 안에는 해독 시스템, 면역 시스템, 회복 시스템, 재생 시스템이 모두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은 하루 수백 가지 독소를 해독하고, 피부는 땀으로 노폐물을 계속 배출하고, 장은 면역세포의 70%를 관리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이 생활 습관의 어떤 변화가 면역과 대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랜싯 계열 학술지인 더 랜싯 프레너트리 헬스라고 하는 이런 연구에서도 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염증과 면역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생활 환경이 그것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몸은 항상 나를 살리려고 한다. 병은 재앙이 아닙니다. 몸은 항상 내 편입니다. 몸은 항상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열이 나도 염증이 생겨도 피로가 와도 몸은 무언가를 스스로 열심히 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병을 이렇게 봅니다. 몸이 보내는 부주의죠. 지금 이 생활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 항상성 시스템 치유는 바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병이 생기면 내 몸이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요. 몸 안에는 해독 시스템, 면역 시스템, 회복 시스템, 재생 시스템이 있듯이 수많은 의사가 우리 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 우리 몸의 항상성 시스템은 자연치유의 시작은 그 의사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이 나면은 큰일 났다. 염증이 생기면 몸이 망가진 거 아니야. 통증이 오면 이거 병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몸의 관점에서 보면 열, 염증, 통증은 대부분 몸의 치유 과정입니다. 조금 강하게 말하면 병의 많은 증상들은 몸이 고치려고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즉 몸은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은 보통 어떻게 하죠? 열이 나면 바로 해열제 먹습니다. 몸이 좀 아프면 바로 진통제를 먹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바로 염증을 억제하는 약을 먹죠.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상을 무조건 없애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풀어보려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꺼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증상은 지금 몸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열과 염증은 면역 시스템의 핵심 작용입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면 면역 세포들이 모여서 세균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 정리하고 새로운 조직을 재생시킵니다. 그래서 염증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열이 나죠. 그 다음에 붓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을 일으켜요.
세 번째 이제 발적이 일어납니다.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몸이 수리 공사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건물이 수리할 때요. 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 만성화될 때 병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면역학 연구에서도 염증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일부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면역학 학술지인 네이처 이뮤놀로지 그 연구에서는요. 염증 반응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면역세포는 단순히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정리하고 재생을 시작하게 하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없으면 오히려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즉 염증은 몸의 수리 시스템이니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자주 경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열이 나기도 하고 염증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피로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해독을 시작하면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고 두통이 나기도 하고 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저는 몸이 청소를 시작한 신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몸이 오랫동안 쌓인 문제를 정리하려고 할 때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이거 우리 자연치유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자연의학입니다. 이 과정을 치유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몸은 독소 배출하고 손상된 세포 정리하고 새로운 조직을 스스로 재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열도 나고 염증도 좀 생기고 피로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유에서는 증상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몸이 회복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이럴 때 우리는 충분한 휴식, 자연에 가까운 식사,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5-3 식사법, 또 스트레스 완화 이런 것들이 몸의 치유 과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은 몸의 실패가 아니라 몸의 노력입니다.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열도, 염증도, 통증도 몸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을 이렇게 봅니다. 병은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다. 지금 이 삶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몸이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없앨까? 이렇게 계속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 몸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몸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치료의 중심은 병이 아니라 몸의 회복력이 되는 겁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내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꼭 믿어주세요. 그 의사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는 결국 내 몸이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병이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누가 나를 고쳐줄까? 좋은 병원 찾죠. 유명한 의사도 찾습니다. 효과 좋은 약도 찾습니다. 모든 시선이 밖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 질문을 다시 또 드립니다. 정말 누가 치료를 할까요? 조금 놀라우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사는요,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할 수 있고 약을 처방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은 바로 내 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수술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사는 상처를 빼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살이 차오르고 혈관이 다시 연결되고 조직이 복구되는 이 과정, 이건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몸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상처 치유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몸은 자동으로 혈액을 응고시키고 염증을 조절하고 세포를 재생시키고 조직을 복구합니다. 놀라운 건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이 과정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몸 안에는 이미 회복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의학 연구들에서도 몸의 회복 능력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 치료할 수는 있지만 몸의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이 부족하면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염증이 증가되는 거고 식습관이 나쁘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대로 잘 먹고 잘 자고 숨 잘 쉬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은 훨씬 빠르게 스스로 회복합니다. 즉 치료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내 몸의 환경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몸의 그 회복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치료에 몸이 많이 막 약해졌는데 이분이 이제 좀 식사도 바쁘고 호흡도 좀 배우고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는 것도 좀 배우고 생활 리듬을 좀 바꾸면서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요. 정말 잠을 아주 그냥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또 피로가 확 줄어들었고 면역 수치가 또 올라가고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제가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한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 환경을 조금 도와준 것뿐입니다. 자연의학에서는 이 능력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뿰니다. 예를 들어서 간은 독소를 해독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장은 면역의 중심 역할을 해주고 피부는 배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몸을 살리기 위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치유의 핵심은 몸을 대신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 이 의사들은 면역세포일 수도 있고 장기일 수도 있고 호르몬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의사들을 깨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잘못된 습관, 수면 부족, 과도한 약물, 이런 것들이 몸의 의사들을 잠들게 한 게다. 그래서 자연치유는 내 몸의 의사를 깨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병이 생기면 누가 나를 고쳐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는 내 몸이 하는 것이다. 의료는 다만 그 과정을 조금 도와줄 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치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시작된다.